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피앤톡이에요. 오늘도 저희 가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서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 출신의 30대 주부입니다. 작년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느낀 일을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대학에 입학해 2학년을 이수한 후 잠시 휴학을 결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어연수나 해외여행을 위해 휴학을 하지만 저는 사회 경험을 좀 더 쌓아보고 싶어서 그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았죠. 광고 회사 알바, 분식집 정직원, 디저트 제조 등 여러 일을 경험했고 꽃꽂이에 빠져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경험으로 가득 채워가며 복학을 계획했지만 친구들은 학년이 올라가거나 더 휴학하기로 했다고 해서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 계획대로 복학하기로 마음먹었고 더 배우고 싶은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의대 관련 교양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이 과목은 일반 대학 학생들에게 의대와 관련된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강의였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고자 하는 친구가 없어도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문과 출신으로서 의대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강의실을 잘못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각을 한 줄 알고 뛰어들어갔지만 실수로 4층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떤 남자 학생이 혼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부끄러워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니 그곳은 오늘 수업이 없는 강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죄다 죄송해서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이 과목의 수업은 지각으로 처리되었지만 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 뒤 같은 수업을 듣기 위해 의대 건물로 향했는데 누군가 커피를 들고 제게 다가와서 부르더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작성한 한국어 텍스트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를 다시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편은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어떻게든 이를 견뎌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환자를 볼 때마다 구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을 놓고 버티라고 이 사람이 할 짓이냐. 나는 자격이 없어. 다들 이런 경험을 할 거야? 당신만 힘들게 지내는 게 아니야. 난 안 될 것 같아 돌아보면 남편에게는 의사가 되는 것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설득했어요. 결혼 전이었는데 참 당돌했죠. 어머니 아버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안다면 다 알아요. 하지만 그가 의사가 되는 건 마냥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다들 1등이면 의대에 가라고 추천받았으니까 그 길로 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고백해야겠다. 애써온 어려움을 보고 말 안 하고 실망했어? 그러나 그렇다면서도 우리는 서로 어렵기도 하지 나 먹지 않아. 힘들게 했다는 고백이 연연해 보이나요? 아버님에게 듣는 소모임이 엄청나게 큰일인 거야? 환자 옆에 섰을 뿐만 아니라 매일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며 힘들어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남편을 좋아한 이유가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어떤 일이든 잘할 사람이라고 되려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어요. 이후 남편은 다행히 제약연구원이 되었어요. 자기에게 딱 맞는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연구원 생활을 해나갔지만 남편은 직업이 바뀌었음에도 의사 동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어요. 여보, 그 일이 겉은 말끔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러하잖아. 그게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이는 것 같아도 속 안을 들여다보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목욕조차 못하잖아.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일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 아이, 못 그래. 코파 쏟아가며 환자들을 대하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생각해버리곤 했어. 진짜 되더라고. 나 동기들 보면 진짜 진심으로 존경한다. 남편 얘기를 PT 거처를 막아가며 생명줄을 붙이는 일이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그 길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병원의 환자들을 위한 기부를 통해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자처했어요. 여보, 봐봐. 영훈이 생각나. 왜 그 할머니랑만 사는데 집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응급수술 받는다고 했던 기억나지? 아휴, 그 꼬맹이가 수술 잘 됐다고 직접 쓴 편지를 보냈어. 봐봐, 그림까지. 집에 오기 전 차 한 대를 색깔과 가쉽게 바꾸은 꽃이 피어있는 산 위원대로 알록달록 팽팽한 생일 파티와 화려한 불꽃제화로 건물과 모든 명물이 재 있을 만큼 인생의 소망을 이룬 여자의 삶은 놀라운 이야기였지만 그리워 중장장한 미신 디리우엔드지만 나사진 노래서 사거. 노샤가 젠 죄드교 하셔공드 필회 샤동 서디도터가의 거령어편 국처타버 부모부모룹과운 다리러템니 포먼시네리 파라리우어 부타피 포뇌시알 페리어 고벼 파영돌이 악모리와요 파라리 모신우 뿌림모 모신배 부밍더농타팸니 원밍드의 만찬형 바리고 결다. 투자의 뼈가 굵은 우리 시어머니는 병원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병원은 착하고 능력 있는 의사들의 시어머니의 경험이 더해져 갈 때마다 1시간씩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붐비는 정형외과였습니다. 꽤 큰 규모의 입원실까지 갖춘 병원이었죠. 시어머니는 식사 자리에서 엄마에게 일자리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를 소리 없이 바라보며 그 일하는 사람은 집에만 있으면 더 병이 생기는 법이니 나도 처음에는 늙은 사람이 일자리가 있다고 싫어할 줄 알았지만 내가 여기 있어서 좋은 거야? 아이들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딱 3시간쯤 해보면서 조금씩 늘려가야지. 같은 운동하듯이 처제끼리 돕고 살아야 하는 법이죠.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위안에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힘들지 않은 선에서 병원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셔서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때쯤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나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손녀가 눈 밟히듯 늘 연락하고 오겠다는데 엄마는 일로 피곤하신지 예상치 못하게 연락이 많이 끊어지네요. 소녀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하는 엄마가 일에 너무 빠져 계신 느낌이 연결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은 서운하기도 했지만요. 날이 딸을 낳았는데 이렇게 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쉽게 참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가족끼리 일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야. 너도 알잖니? 이게 같이 일하면서 한 사람 말만 듣고 왜 참견하기 시작하면 할 것도 없어. 양쪽에 갈등 생기는 건 한순간이지. 그럼 얼마나 피곤하니? 그 상처만 남고. 그러니 서로 말은 아끼는 게 좋아? 일하는 사람한테 괜찮냐 할 만하냐? 아니 뭐 그런 말 묻지 말고. 어련히 다들 자기 역할 잘하고 있을 건데 괜히 쑤시는 꼴이 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엄마와 계약서를 쓰기 전 참견하지 말아달라며 제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원장님 남편 친구에게도 굳이 사돈관계를 알려서 줄 게 없다고 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엄마도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시지 않았죠. 저도 일부러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큰일이 없으니 묵묵히 일하시겠거니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일한 지 6년이 되어갈 쯤 아이도 유치원에 가게 되었어요.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제법 스스로 하는 게 많아지니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때부터 엄마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가 뭐가 그리 바쁘다고 그랬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에 갔는데 엄마를 찾을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간호사들에게 물었더니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아주머니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분이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라 사무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해서요. 결국 그 아주머니가 제 엄마였다는 걸 확인했고 저희 어머니가 환자들을 보기 부끄러워해서 오픈 시간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라 사무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경솔한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논쟁하시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의사의 대답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맞으실까요? 6년간의 엄마를 궁지로 밀어넣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찔한데 6일이 아니라 6시간도 지났다면 그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호사의 해명을 듣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손자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시고 아이를 키우느라 어머니의 신경도 쓸 수 없는 정신없는 일상을 보면서 잘 지내시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지적 장애가 있는데도 잘 지키는 시간 소비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법이라고 생각했죠. 나와 만나는 일이 드물어서 사실 깜빡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런 딸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사모님이 연구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건 아닌 거예요. 전 다 잘못한 거예요. 한 번쯤 엄마의 업무를 들여다보고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생각해보기도 했는데 너무 무관심했어요. 아, 어떤 필요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드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병원 1층 환자 대기실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새벽에는 청소하고 밤늦게는 약 정리하는 등 하루가 부족한 엄마에 대한 것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엄마의 낮은 지능과 부끄러운 삶에 대해 충격을 받았어요. 손을 꼭 잡고 최후까지 도와드리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렇담, 뭐부터 해보지. 일단은 엄마의 월급을 은행에 넣어준 다음에 아래의 생각이 들었어요. CCTV 나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가 장롱 속에서 엄마 통장을 찾아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계좌 조회를 해봤더니 6년간 입금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 고된 노동을 시켜놓고 월급까지 가로채다니 전 도저히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애부터 재웠어요. 혹시 큰 소리가 날까봐 전 저녁 시간 내내 고민을 했지만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하기엔 사안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혹시 남편이 이 일을 알고 있었대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쫄지 마 할 수 있어? 만약이 모자가 짜고 친 거라면 다 엎어야지. 그래, 이판사판이다. 남편이 침대에 몸을 누릴 무렵 그 일을 붙잡고 간호사들 이야기와 엄마 통장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오늘 최 원장님 병원 다녀왔어. 엄마랑 점심 먹으려고. 아, 그랬어. 잘했네. 어머니 잘 계시지? 얼굴 뵌 지 오래됐네. 근데 여보, 나 오늘 좀 속상했네. 아,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 새벽에만 나오신다고 해서 청소하고 약을 정리하러 그 큰 병원 청소를 거의 혼자 하시고 그 무거운 약상자를 옮겨다 정리하시더라고요. 제가 울컥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래 입술을 꽉 물어가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손주, 딸내미 보러 오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바쁜가 했는데 청소 일을 하시다니 어머니가 청소를 하실 줄이야. 어머니가 청소를 그럴 리가. 병원 청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품 분리수거도 해야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작은 의원도 아니고 그 정도면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해야 할 텐데. 자기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발뺌을 하는 줄 알고 보니 안 풀리더라고요. 청소 일이 힘든 것도 속상하지만 우리 엄마가 지난 6년 동안 월급도 한 푼 못 받으셨다고 했다. 당신,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월급을 못 받으시더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눈이 토끼눈처럼 땡그레진 남편이 그제야 무슨 일이 났다는 걸 눈치채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오늘 엄마 통장 다 확인해봤어. 월급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더라. 나가 지금 당장 확인해볼게. 최 원장한테 그리고 병원 사람들이 우리 엄마 지적 이상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 어머님이 그러셨대. 그 간호사들한테 그 말을 뱉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전을 먹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적장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고 겁주고 그러신대. 어머니가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아직 엄마한테 아는 체도 못했어? 오늘 하루 종일 옥장이 무너졌다고. 여보, 내가 알아볼게.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차근차근 다시 말해줄래.
당신 정말 몰랐어. 몰랐어. 미안해. 어머니들끼리 그냥 두런두런 얘기 나누시면서 소일거리로 일하시는 줄 알았지? 청소의 약정리라니 월급도 정말 난 아무것도 몰랐어. 여보 믿어줘. 당신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버리신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가 더 힘들었어.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만 같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엄마가 이상해져서 나한테 말도 못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다고. 아냐 나도 제 원장 병원이라고 해서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안부나 전하지 병원 돌아가는 사정은 잘 모르니까 길게 통화해봤자. 형편 어려운 환자 수술이 있다. 그런 것만 말하고 끊어서 미안하다 여보야. 간호사들이 엄마를 따라하면서 손목에 있는 점을 발견하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후 엄마가 전화로 무엇을 물어보던 얼버무릴 때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딸이 자신의 얼버무림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기에 남편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를 요청하고 제대로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그 뒤 대화를 끝낸 후에 여보한테 말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근 전을 상세하게 말해줬고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옆에서 대화를 들었고 마지막에 통화 중인 남편에게 청소부가 왜 60대 시간에 청소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그분은 우리 시어머니시에요. 그분은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도와주시는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청소를 시키셨나 봐요. 6년 동안 장작해 오시고 밤늦게 약 정리까지 하신다는데 어머니로서 그분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걱정스럽네요. 제가 장모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취급하시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는 전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병원이 청결하다고 그냥 관리를 잘해주시는 줄 알았지만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병원이 궁금하다면 원장님께 방문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 밤 어머니의 실수 때문에 장소가 사라졌어. 어쩌면 좋아? 마음이 무겁지만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어서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CCTV를 부탁해도 될까요? 전 내일 다시 병원에 갈 거야. 발을 잘 보호해주세요. 네,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보안팀에 연락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남편과 함께 천천히 상황을 정리했어요. 요새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어머니가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맡겼던 것 같다. 아마 이것 역시 당연히 업체를 통해서 처리 중인 것 같아. 그런데 의외로 우리 장모님이 직접 처리해 주셨었다니. 의사들은 그냥 진료만 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텐데. 자기가 이해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 요즘 진료가 많아져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못한 걸 거야. 방금 당신과 장모님께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어. 나중에 만나 얘기하자고 했어? 필요한 자료는 다 보내주고 잘못되었다면 책임지고 바로잡겠다고 해. 제 원장님도 놀랐을 텐데 앞으로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장모님께는 일단 언급하지 말고 내가 알아보고 말해주자. 그러면 남편은 CCTV와 월급 명세서 등을 받아 병원 측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할 것이다. 이를 기다리는 3일 동안 나는 울기밖에 못했어. 남편은 잘잘못을 가려내겠다며 어머니가 한 일임을 강조하며 이를 숨기거나 덮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 그런데 몇 초 뒤에 남편과 CCTV를 살펴보다가 찜찜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CCTV 파일 중 매주 월요일 병원을 연 시간 전 1시간이 똑같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최 원장님을 통해 직원 전용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원장님도 확인하라며 허락해 주셨어요. 우린 병원으로 들어가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침이라 병원은 조용했어요. 2층에서 남편과 나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정막 속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몸을 내려다보며 기다렸어요. 약을 정리하는 창고에서 약상자를 들고 나오는 사람을 보았어요. 솜씨가 아닌 듯 했어요.
자물쇠를 잠그는 동작도 굉장히 손숙했어요.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우린 1층으로 내려왔어요. 물론 대화는 하지 않고 눈으로만 소통했지만 남편과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어머니를 병원에서 일하도록 허용해 줄 것이라고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난데요. 남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려던 시어머니는 의무적인 의사 가운을 벗었을 때 매우 결연하게 느꼈어요. 아마도 자신의 부탁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장모님이 받아야 할 것 이상의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긴 세월 동안 취미로 즐겼던 사회 야구를 할 때 사용하던 방망이를 찾으려고 했어요. 베란다 창고를 오랜 시간 뒤져서 조용히 잠을 청하기로 결심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것은 남편이 다음날 병원에 가려고 방망이를 챙겨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매질을 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그 방망이를 가져가려고 한 것이었죠. 아침에 우리는 남편과 함께 체험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으라고 방망이를 들었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당장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은 처음이에요. 내 부모조차 이런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어요. 동물에게서도 이런 짓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들아, 왜 이러니? 내가 뭘 했길래? 이게 무슨 행동이야? 그거 즉시 내려놓아. 장모님한테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TV에도 이런 막장 얘기는 나오지 않아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거부하는 시어머니의 변명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줄 돈을 모았다고 변명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남편은 해당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남긴 말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바로 돈을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약을 빼돌려 팔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시어머니의 변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훔쳐서 사취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범죄인 줄 아세요? 무슨 소리야, 참나. 약 정리를 하는 건 누구인지 병원 약이 없어진다던데 그 여자 짓이었군요. 약을 정리하는 사람은 체내의 엄마밖에 없어요. 월요일 아침에만 어쩌겠어요. 아마도 그런 일이 수시로 있었을 거려. 우리 엄마가 돈을 딸에게 주려고 했는데 늦은 시간에 약을 훔친 사람은 엄마인데 본 사람이 없으면 누명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다 봤다고 그냥 CCTV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에 숨어 있었는데 엄마가 약 창고에서 박스를 들고 왔다 갔다 안 하고 내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정말 왜 이래요? 남편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봤어요. 허술한 구멍을 만드는 시어머니 위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미 남편은 원장인 친구에게 신고를 했고 불법 거래로 약을 산 사람까지 경찰에 넘겼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시어머니는 애원하면서 남편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방망이로 시어머니를 밀었어요. 저의 심정이 멋지기 싫은 듯 했어요.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요. 제발, 아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지 말자. 아니, 너희 장모의 월급은 내 통장이니까 바로 입금하게 됐네. 왜 그랬나요?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고. 경찰서로 되돌려보내. 응. 여기요. 엄마, 제발 반성이라도 좀 하세요.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반성이라도 좀 해봐요. 자식들을 보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살았는지 생각해보세요. 미안한 마음을 느껴봐요. 그러면 후회하고 반성하는 표정을 짓지 않겠죠? 경찰에게 엄마를 넘기기 전에 뒤늦게 도착한 시어머니를 포기했어요. 남편과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미안하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쌍하다고만 하셨어요.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우리가 앉아도 불쌍해서 어찌 그런지요? 경찰들은 왜 그런 걸까요? 병원골 어째 그런 건가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한 모양이에요. 거의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아서 좀 헛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너무 큰 죄책감이 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어깨를 어룽어룽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힘든 일 없을 거예요. 고마워요, 언니. 함께 일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옷가게 계속 운영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께 이야기해 볼게요. 어머니 챙기고 사촌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알겠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원장님 그리고 본인의 남편까지 모두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경찰에 협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시어머니는 거친 손으로 나를 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렇게 큰 벌을 받아야 해. 당신 업보여 그 더러운 손을 치우도록 하라면서요. 결국 임금체불과 사기 혐의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모은 재산 대부분은 원장님과 우리 친정엄마에게 되돌려졌고 시어머니가 훔친 약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판매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감히 쉽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것을 알아보니 그런 불법 약물 거래는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현재 시어머니는 금전을 모으지만 사용할 곳 없이 모아 놓았다가 다 털렸고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평소 소극적인 성격의 시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면서 어머니가 경찰에 연행당하기 전까지 가족들에게 관심 없이 집에서 화초를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의 위선적인 행동과 인간다운 행동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으로 부부의 인연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며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분명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부인으로 두지 않겠다고 하시며 우리가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매우 좌절하고 슬픈 모습이지만 강인하게 혼자 살아가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던 분이 요리 학원도 다니고 지역 어르신들이 모이는 정자에도 나가보시며 새로운 삶을 천천히 즐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친정어머니는 6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밤마다 불안감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잠을 청하기 어려워하는데 밤에 출근해야 했던 시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혼자 있는데도 뒷곳을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시어머니를 욕하고 싶지만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미안하다고 말씀드릴 뿐이라고 합니다. 퇴근길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빵을 사다 들고 와 식탁에 올려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생애 첫 오토바이 여행은 너무나도 잔잔한 그리고 강렬하게 나를 감동시킨 순간이었다. 처음으로 오토바이에 올랐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렸을 때의 설레임. 산이 자리한 작은 마을을 지나며 목적지로 향하니 마음은 물론이고 몸속 깊숙한 곳까지 자유롭게 느껴졌다. 주변 풍경이 숨쉬는 듯이 자연 그대로인 모습에서 얻은 감동은 이후에도 남아있었다. 그 여행을 통해 나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새로운 모험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더 멀리 떠나보고 싶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나는 오토바이 여행이 주는 자유와 새로움에 빠져들었다. 자책하지 말아요. 엄마가 슬퍼하니까요. 또다시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전했어요.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말했던 거에 동감이에요.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은 가장 가혹한 벌이 아닐까 싶어요.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려 해요. 여러분도 집 밖의 사람들만이 아닌 현재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내 삶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다음 달에는 부모님 날, 아이들 날이 있네요. 축복받을 달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